안녕하십니까. EPI 어드바이저입니다. 저희가 2024년 2월에 글로벌 빅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파산과 금리 정책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실제 투자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씩 분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결론적인 부분은 2024년 1월 달에 저희가 봤을 때 S&P 500, 즉 주가지수의 수익률과 미국 국채 3개월물, 그러니까 3개월 이하의 만기를 가진 채권 사이의 수치가, 즉 주식 수익률, 기대 수익률과 미국 국채 간의 수익률 차이가 음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런 음의 영역을 봤던 것은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즉 이런 버블의 끝이 항상 주식의 기대 수익률보다 채권 금리가 높게 되는 경우 나타나면서 실제 채권에서 주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식에서 채권으로 돈이 이동하면서 시장에 버블이 꺼지는 현상을 봤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경제에 있어서는 부채,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는 자금, 그리고 자산 가격 측면에 있어서는 레버리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어떤 투자 전략이 과연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함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제에서는 부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채는 2020년이 되기 그 이전부터 약 한 20년에서 30년 동안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 현상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시게 되면 리만이 터지고 나서 금리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즉 금리는 떨어지고 부채는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빚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이자의 비용은 사실 최소한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면서 감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금리가 역대급으로 올라가면서 빚도 늘어나고 이자도 늘어나는, 즉 이자의 율도 늘어났지만 이자의 총량 자체가 빚의 규모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에 진입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혔으니까 더 이상 이런 금리를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 6개월 기준으로는 요 위치고요. 1년 기준은 요 위치입니다. 약간 더 떨어질 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빚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버블이 계속 커지는 게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의 규모가 2008년도가 지나고 2009년부터 사실 헬리콥터 머니, 즉 벤 버냉키 의장이 글로벌 거의 제로금리를 급격하게 도입함으로 인해서 글로벌 유동성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요. 12.1 트릴리언 정도, 즉 1년마다 1.1 트릴리언 정도의 부채 규모가 증가해 왔습니다. 즉 유동성 규모가 증가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거의 2021년에 11 트릴리언, 즉 10년치의 유동성이 한 방에 공급이 됩니다. 약 1년에서 2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하지만 한 5년치의 유동성을 해소하면서 지금 시장에는 5년치의 버블이 남아있다. 하지만 시간이 한 3년 정도 지났으니까 보면 2년치 정도의 버블이 남아있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버블이 있는데 시장이 그러면 자금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금은 주식시장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 특히 크레딧, 신용위험에 관련된 투자도 꾸준히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놓고 봤을 때도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신흥국가, 아시아 지역의 자금은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서는 자금이 작년부터는 뚜렷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의 이동을 한번 보셨는데요. 그럼 자산 가격 측면에서 어디에 쏠림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미국의 주식의 레버리지, 그러니까 선물 거래를 통해서 주식의 레버리지를 올려서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형태의 펀드들이 꽤 많고, 그런 부분들의 레버리지는 거의 25에서 30%가 거의 맥스, 거의 최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점을 찍고 나면 그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간이 약 한 마이너스 25% 손실이 급격하게 발생을 했는데요. 한 3, 4달 사이에. 그때는 이제 미국 S&P 500 지수 기준으로 한 4,700 후반부터 3,500 중후반까지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봤더니 자금이 가장 몰린 곳은 IT와 금융이었습니다. 즉 IT와 금융이었는데, 즉 IT는 성장의 대표적인 브랜드고요. 그리고 금융은 배당의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배당을 많이 주는 섹터가 금융 섹터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쪽에 돈이 많이 몰려 있고, 나머지 9개에서 10개 섹터는 돈이 싹 다 빠져서 이 돈들이 이쪽으로 다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더 이상 기업에 이제 이익이 난 것들을 투자로 가면 좋은데 대부분 바이백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즉 자사의 주가를 올리는데 열중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약 한 2, 3년 정도 남은 이제 버블의 이런 이제 규모를 감당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 골드만삭스와 투자은행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는 올해 5번 정도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 5번이라는 게 스텝 바이 스텝, 즉 5월달부터 천천히 금리를 계속 내릴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골드만삭스의 의견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일단 저희는 한 3번 정도에 해당하는 페드의 의견이 더 저희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금리를 3번밖에 안 내릴 건데 지금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미 연준의 스탠스와 상관없이 이런 이제 정크본드, 투기 등급의 회사채 금리가 상당히 하향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치 위험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지 않다,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라면은 한 5%에서 4.5% 사이의 요 구간이 정상적으로 신용위험에 대한 보상이어야 되는데 약 한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한 40% 정도 이런 신용위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투기 등급 채권에 대해서 지금 투자가 상당히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신용위험에 대한 부분도 예전에 비해서 보상이 크지 않으니까 조금 한 걸음 뒤에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미국의 ISM 지수가 노란 색깔이고요. S&P 500 인덱스가 이렇게 보라 색깔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런 경기 지표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연히 정말로 플러스 영역으로 정말 좋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영역인데, 주가 지수는 확실히 더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간격, 즉 이런 선행지표가 기업의 이익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 큰 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JP모건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사실 2022년만 하더라도 약 한 70%대의 기관 투자가들이 앞으로 주식을 더 늘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했고요. 향후에 그러면 방향이 어떻습니까? 라고 최근에 물어봤을 때는 29%, 즉 한 반토막보다 좀 더 낮은 비율이 우리 주식을 더 살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야기는 향후에 이런 이제 위험자산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이제 주식이 아니라 채권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이 그동안 부채의 규모, 그러니까 빚은 엄청나게 많이 늘리고, 물론 이제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빚은 엄청나게 많이 늘리고 금리가 지금 상당히 높은 국면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를 더 늘리면서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해야 되는 수급에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채권 시장을 흔들게 될 텐데요. 당연히 주식 시장에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감지가 빨리 이루어질 거고, 채권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천천히 이루어질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수급의 이슈가 나올 때마다 채권 금리는 최근에 보이는 것처럼 단기간에 급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채권 가격이 급락
빗나갈 텐데요. 그때마다 채권을 특히 미국 국채를 편입하는 것이 상당히 장기적인 수익률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고 그 장기적인 수익률 자체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미국 정부 채권을 통해서 저희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천천히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나빠진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나빠지는 국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채권을 편입할 때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금리가 높은 구간에 편입해야지 라는 부분보다는 수급에 대한 이슈, 미국 국채가 엄청나게 많이 발행될 거야 라는 부분 때문에 금리가 단시간에 급등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채권을 좋은 금리를 통해서 편입하신다고 한다면 아주 장기 채권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높은 금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글로벌 빅데이터 중에서 또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PI 어더베더였습니다.